집단행동을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문제에 대한 긍정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청소년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자신들의 욕구와 희망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침묵하는 것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인파워먼트 이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 청소년이 변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바로 인파워먼트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 청소년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지도사는 먼저 청소년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을 자신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죠. 그래서 청소년을 서비스 대상자로서의 의존적 존재가 아닌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도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상호협력 결과를 토대로 한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청소년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자아 탄력성,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청소년은 스스로 선택권이나 결정을 행사해 봄으로써 이제 자신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청소년의 장점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그것을 북돋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empowerment 접근 방법이고요. 다음. 자, 청소년 복지 개인 중심 관점 두 번째, 권익 옹호 관점입니다. 이 권익 옹호 관점은 그 empowerment 접근 방법과 함께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중요한 맥을 이루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권익 옹호 활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권익 옹호 활동. 이 권익 옹호 활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 그 다음에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 그 다음에 사회정의를 해치는 일 등에 대해서 복지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과정과 입법 활동 등에 대해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권익 옹호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권익 옹호 관점은 옹호자로서 복지 전문가, 즉 클라이언트를 대변하는 복지 전문가 역할을 굉장히 대단히 강조합니다. 특히 억압받고 있는 집단이나 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집단이 기여와 자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참여할 권리를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권리 옹호 관점이죠. 이는 이제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목소리와 관심사를 사회 체계로 확장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정책 및 서비스 전달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책 및 서비스 전달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 목적이에요. 이를 위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며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슈나이더나 레스터가 이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복지 전문가, 이 복지 전문가의 권익 옹호 영역, 이 복지 전문가의 권익 옹호 영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복지 전문가의 권익 옹호 영역은 첫 번째,
대변하거나 항변을 하는 것.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대변하거나 항변하는 것. 그 다음에 타인을 대표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하는 것. 그 다음에 변화를 촉진하는 것. 그 다음에 권리를 행사하고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당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 그 다음에 영향력과 정치적 기술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사회 정의를 확고히 하는 것.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위임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동일시하는 것. 그 다음에 법률적 근거를 활용하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권익 옹호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권익 옹호 관점의 청소년 복지 적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하고 경직된 구조인 사회 체계는 청소년 욕구에 덜 민감하죠. 그리고 현 사회의 청소년은 또 정치적 영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청소년 복지사는 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이 목소리를 내도록 돕는 옹호자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 청소년 욕구에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은 어떤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이나 사법기관이나 정당이나 지역사회 등 청소년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옹호 노력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존중과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법적 지위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향상시키는 일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주로 부모가 어떤 보호자의 그러니까 개입 역할을 해주죠. 특히 우리 사회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사회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고위험군 청소년, 문제 청소년 등과 같은 집단의 인권 침해 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 청소년 지도사, 이 옹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권익 옹호 활동은 이 청소년 그 개인을 위한 개입부터 시작해서 국가 차원의 활동까지 다양합니다. 먼저 그 개인 차원에서 청소년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학교 교사에게 알려주는 거, 그러면서 청소년 생활을 더 이해하도록 돕는 거, 이런 것들이 개인 차원의 권리 옹호 활동이고요. 다음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조항에 대해서 의회 의원과 면담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김성희는 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복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권익 옹호 활동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청소년 복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권익 옹호 활동, 그죠? 자, 첫 번째, 가출 청소년의 노동 착취, 임금 착취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고용주, 사법기관, 관련 정부기관의 청소년을 대신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 할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성착취로 인한 인권침해 고발. 이를 보호하는 서비스나 자원 배당 증가 청원을. 세 번째,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부모의 친권 행사 및 양육비 결정 과정에서 피해 청소년에게 적합한 최적의 서비스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정법원에 출두하여 증언함. 그 다음에 넷째, 학교 부적응 학생의 전입학 및 처벌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다섯 번째, 청소년 관련 정부기관과 정당, 국회 등의 청소년 관련 정책, 서비스, 재정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함.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권익 옹호 관점이었고요. 세 번째 이제 해결 중심 관점을 보겠습니다. 자, 청소년복지의 개인 중심 관점의 세 번째 해결 중심 관점을 보겠습니다. 이 관점은 전문가 또는 치료자가 중심이 돼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돕는 클라이언트 중심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현실은 실제로 객관적 진실이 아닌 주관적으로 형성됨을 강조하는 그 사회 구성주의 관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성주의라는 것은 있습니다. 사회 현상이나 의식이 사회적 문맥에 있어 어떻게 발전되어 오는지를 연구하는 사회학 이론을 말합니다. 특히나 사회 현실이나 실제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이해되고 만들어지며 발전하는지에 대한 연구. 이게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개인들이나 집단이 바라보는 사회 현실을 어떻게 사회 현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현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체계화되며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통으로 받아들여진지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 해결 중심 관점이 장점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냐면은 먼저 해결 중심 관점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돕는 그런 클라이언트 중심 접근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해결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성공적 경험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성공적 경험을 근거로 하는 점이 장점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변화 욕구를 인정한다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모든 인간에게는 강점과 장점 그리고 성장 및 발전 가능성, 잠재 능력과 자원이 있다. 전제하는 거죠. 그리고 성공 경험을 계속하여 떠올릴수록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강점과 장점 그리고 과거의 성공적이었던 경험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하죠.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문제중심적 관점이나 병리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에 관한 전문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에 관한 전문가라는 점을 인정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바로 문제 해결, 문제중심 관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또는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정의 및 문제 해결 방법 모색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새로운 의미 부여를 통해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변화를 의도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사고 체계의 변화와 함께 정서 조절력,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강점과 자원을 발견함으로써 자아 존중감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해결 중심 관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행동과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해결 중심 관점의 기본 원리를 좀 기본 원리. 번째 기본 원리. 첫 번째 기본 원리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잘못된 것에 관심을 두는 대신 성공한 것과 성공하게 된 구체적인 방법을 발견하는데 관심을 둔다. 즉, 병리적인 것 대신에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둘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내담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 자원, 기술, 지식, 사회관계망, 건강한 특성을 발견하여 개입에 활용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 행동에 대해 특정 이론의 틀로 평가하지 않는다. 중요하죠? 그래서 타이론적이며 비규범적이며 내담자의 견해를 존중하는 거죠. 너무 이론에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 가장 솔직한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을 1차적으로 사용한다. 간단한 방법, 단순한 방법, 솔직한 의미를 추구하는 방법을 1차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즉, 해결 중심적 모델은 개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경제성을 추구한다. 경제성을 추구해라. 다섯 번째, 클라이언트가 주로 관심을 두는 문제 외에 다른 예외적인 상황을 탐색하고 다룬다. 그렇죠? 이는 삶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의 폭을 넓히기 위함이다.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과거의 문제보다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해결 방안 구축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게 과거의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뭐 하는지 뭐 이런 뭐 원인 분석 이런 것보다 현재와 미래 해결 방안 구축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해결 방안을 발견하고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협력을 중요시합니다. 클라이언트 협력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것이 이제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기본 원리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해결 중심 관점은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하고 현재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해결 중심 관점의 개인 목표를 여기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개인 목표 한번 보죠. 개인 목표. 첫 번째, 해결 중심 관점의 개인 목표. 첫 번째,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것을 찾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것을 찾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이 목표란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목표가 성취되는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누구나 인정 가능한 것이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고 구체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는 작고 구체적인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전체적이고 큰 것을 목표로 설정하기보다는 즉각적 성취가 가능한 일을 성공해낼 때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고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작고 구체적인 것을 목표로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행동 측면에서의 성취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행동 측면에서의 성취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목표가 진로를 찾는 것, 뭐 이런 것 같은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즉각적으로 행동하기에 막연하죠. 그 결과를 관찰하고 측정하기도 어렵고요. 반면에
3개월 내에 자격증 취득하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관찰이 가능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이 가능한 목표로 설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표를 이런 식으로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성취하지 못했을 때 실패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기보다는 성취하지 못한 이유를 쉽게 파악하고 나중에 막 실패했을 경우에 하고 다른 방안으로 대처하기에 용이하게 되죠. 그렇죠? 이때 지금 여기서 달성 가능한 것들을 목표로 삼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고 긍정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것. 이거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초점을 둔다. 대단히 중요하죠. 문제 자체 또한 없애기보다는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체 관심을 두고 문제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러한 바람직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함으로써 자기 통제력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늦게 일어났다고 학교에 결석하기보다는 지각하더라도 일단 가기 뭐 이런 거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초점을 맞춘다. 그 다음에 5번째, 목표 수행이 힘든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지침을 가진다. 목표 수행을 힘든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지침을 가진다. 목표가 작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진정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목표에 도달했을 때에는 그것이 의도적 노력의 결과임을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더 노력할 것이 남아있으므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중심 관점의 개입 목표, 개입 방법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자, 또한 문제 해결 중심 관점의 청소년 복지 적용. 청소년 복지 적용했습니다. 적용. 해결 중심 관점, 해결 중심 이론, 청소년 복지 적용을 봅시다. 이 청소년기에는 빈곤, 가정해체, 폭력에 의해 노출, 건강하지 못한 심리상태 등의 이유로 그 다음 단계 성인기로 이렇게 진입하는 부분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기의 위기 요인은 사실 물질적인 측면의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 자존감 같은 내적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 해결 중심 이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해결 중심 이론은 그 문제에 대해 적절한 도전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경험한 사람들의 적응력과 회복력이 높다는 그런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 내적 자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청소년 중심 개입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결 중심 이론은 그 청소년을 삶의 전환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존재로 간주하고 문제를 겪는 당사자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전문가임을 강조하죠.
이 청소년을 병리적 문제를 가진 존재를 보지 않고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즉 청소년이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자 성장 발달 잠재력을 가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다는 관점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이 청소년 지도사는 그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제공하는 거죠. 동시에 해결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협력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는 자문 역할 하고 동시에 해결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협력자 역할도 합니다. 사실 또 이러한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는 청소년이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 가지는 저항과 반감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권위자에 대한 청소년의 거부감은 상담을 하려 하지 않거나 개입을 거부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해결 중심 이론은 청소년을 문제 해결의 협력자 및 동반자로 인정하고 문제를 정의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원하는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치료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해결 중심 이론은. 그리고 해결 중심 이론은 청소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합니다. 강조하죠. 그래서 이게 자기중심적이고 비판적 사고로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청소년 태도에 개입함으로써 부정적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를 위해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주의 있게 듣고 이를 다양한 비언어적 행동으로 표현하며 청소년이 사용하는 핵심 용어를 반복하면서 청소년이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니요 라는 답을 하게 되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주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중거틀을 파악하게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생각, 그다음에 행동, 감정 등을 재정리해주고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침묵을 존중하고 사실에 근거한 칭찬을 제공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결 중심 이론을 청소년 목재에 적용하는 부분들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마치겠습니다.